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평생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기도 하지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평생 믿고 따르며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이었죠. 저는 계약직 사원이었고 남편은 제가 일하는 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했답니다. 남편이 비록 나보다 6살이나 많았지만 권위적이지도 않았고 다정하게 직원들을 챙겨주는 모습에 호감이 갔습니다. 그 사람은 계약직 직원인 저에게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주었지요. 회식을 갈 때도 일부러 나를 챙겨서 데려가주고 명절 선물 같은 것도 따로 챙겨주곤 하더라고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많이 일을 해보았는데 남편처럼 잘 챙겨주는 상사는 처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연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다정한 성격에 얼굴도 잘생긴 탓에 접근하는 여직원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제가 길을 걷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팀장님이 출퇴근길에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사는 곳이 근처라서 많이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아침 저녁으로 카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습니다. 옷도 제일 예쁜 옷으로 입고 다녔고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미리 조사해서 어색하지 않게 대화도 나누었죠. 그 덕분인지 그 사람과 저는 전보다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바라던 대로 남편과 연애를 할 수 있었지요. 그 사람은 제가 신기할 정도로 말이 잘 통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모두 제가 남몰래 노력한 덕분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알 리가 없었죠. 남편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뒷조사를 하고 다녔는지 남편은 지금도 모르고 있답니다. 암튼 그렇게 연인이 된 우리는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왠지 결혼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귄 지 1년이 넘었고 둘 다 나이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할 타이밍이었는데 남편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대놓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규 씨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마지못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미주 씨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제게는 배다른 여동생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동생이 어릴 때부터 저를 유난히 따랐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그 아이를 키우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찌나 질투가 심한지 아직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못했답니다. 물론 언젠가는 말을 해야겠지만 동생이 상처받을까봐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사연이라도 있을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런 이유라고 하니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 성규씨가 결혼을 망설이길래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성규씨 자상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여동생도 그렇게 잘 챙겨주실 줄 몰랐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성규씨보다 동생분한테 더 잘해드릴게요. 틀림없이 마음에 쏙 들게 만들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지요. 질투를 많이 한다길래 싫은 소리도 좀 듣겠거니 했었는데 의외로 여동생은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하의 말을 건네더군요. 저는 결혼 적극 찬성이에요. 사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가 책임감을 느꼈나 보더라고요. 나도 이제 다 큰 어른인데 언제까지나 내가 어린애인 줄 아나 봐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여동생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더라고요. 얌전하고 조신한 스타일을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화장도 보통 사람들보다 진하게 했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그런지 왠지 야시시해 보이더군요. 나이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이야기해주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딱히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혼자 산다고는 들었는데 사는 곳이 어딘지도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라고는 아가씨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시집살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친구들은 제게 정말 시집 잘 간 거라며 부럽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멀쩡하고 구박할 시어머니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시누이도 눈치 안 준다며. 그만한 결혼 생활이 어딨어. 정말 부럽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가씨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갔습니다. 하지만 절대 잠을 자고 가지는 않더군요. 자기는 늘 자던 곳에서 잠을 자야 한다면서 놀러 오면 항상 일찍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아가씨 집에 놀러 갔다가 자고 오는 날은 있었죠. 하루는 제가 혼자 가지 말고 다음번엔 나랑 같이 가요. 나도 아가씨 사는 거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지원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거 되게 싫어해. 알잖아, 걔 성격이 좀 예민한 거.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는 자기 사생활을 철저하게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드니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늦게 들어가도 되는 날이야. 오빠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말에 남편이 조금 당황해 하더라고요. 지원이가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보네. 술주정을 다 하고. 오빠는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나도 알 거 다 안다고. 오빠가 자꾸 나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확 말해버린다. 아가씨의 말에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아가씨가 사실은 오빠와 나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가씨는 술이 약한 체질이었는데 그날따라 조금 많이 마셨나 보더라고요. 술에 취해 잠이 든 아가씨를 남편이 부축해서 일으키더니 안 되겠다. 내가 지연이 좀 바래다주고 올게. 좀 늦게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당신 먼저 자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선 남편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요. 아가씨가 아까 비밀 어쩌고 한 거 그거 무슨 말이에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몰라도 돼. 그나저나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조금만 자다 일어날게. 남편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저는 마음속으로 불신의 싹이 피어오르더군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꺼림칙한 생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일도 잊혀지더라고요. 그것보다 우리 부부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도 와서 검사 한번 받아보래요. 혹시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검사 한번 받아봐요. 하지만 남편은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좋은 말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남편은 병원 가서 검사 받는 거 좀 민망하기도 하고 별로 안 내켜. 당신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봐.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하는 건데 당신은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내가 평소와 달리 따지듯이 말을 하자 남편이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나 정관 수술 받았어.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리가 띵한 기분이 들더군요. 정관 수술이요? 그러니까 거기를 묶었다는 말이지요? 사실 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 왜 딩크족이라고 하잖아. 요즘에는 아이 없이 부부끼리 잘 지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언젠가는 당신한테도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런 건 결혼 전에 상의를 했어야죠. 그리고 아이도 없는 사람한테 정관 수술을 해주는 법이 어딨어요. 그 병원 어디야? 내가 당장 가서 따질 거예요. 미안해 여보. 나도 진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당신이 반대할까봐 걱정도 되었고 어쨌든 난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내 뜻에 따라줬으면 해.
그날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지 단호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도 고민 끝에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딩크족 부부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긴 남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예전처럼 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또 내게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굴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내가 거슬렸는지 점점 짜증이 늘었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권태기가 온 부부처럼 살아가게 되었지요. 회사를 마치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던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식이다, 야근이다, 핑계를 대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며 닥달을 하시더군요. 저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혼자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시부모님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 남편 일을 의논 드릴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동조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저는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하루는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내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던지라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의 행동은 수상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자는 동안 몰래 휴대폰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받은 전화는 바로 여동생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여동생한테 온 전화를 왜 그렇게 서둘러 끊었을까 생각하며 저는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로 아가씨가 이상한 말을 잔뜩 해놓았더라고요.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면서 안 그러면 내가 전부 말해버릴 거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했더라고요. 올케 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도 괜찮냐면서 협박성 발언도 했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본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온갖 추잡한 상상이 들더군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고 해도 남편이 설마 여동생이랑 그런 사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봐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도 힘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남편의 비밀을 직접 캐낼 생각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동생네 집에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집을 나서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에게 돈은 2배로 줄 테니 앞에 저 차를 좀 따라가 주세요 라고 말을 했죠. 잠시 후 남편이 어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몸을 숨긴 채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다 지켜보았죠. 기회를 엿보다가 쳐들어가서 따지고 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여동생과 함께 밖으로 나오더군요. 제 눈에는 어쩐지 사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에 불을 켜고 그 2명을 지켜보았죠. 그러다가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가씨는 둘만 있는 게 아니었지요. 누군가가 그 2명을 따라 나왔는데 글쎄 조그만 여자아이더라고요. 게다가 그 아이는 내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본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질어질했습니다. 더 볼 것도 없이 2 사람에게 달려가서 미친년처럼 따져 물었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무리 배다른 사이라지만 어떻게 여동생이랑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버젓이 애까지 낳아놓고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속이 후련하겠어요? 저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아니 이제 아가씨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징그러워서 둘 다 쳐다보기도 싫어요. 내 말에 아가씨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쓰레기여도 오빠랑 그런 짓 할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다 막히네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내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이야기해줄게.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입을 연 남편은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 둘이 좀 안 좋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 아이라며 잘 키워보라고 하더니 자취를 감춰버렸어. 혹시나 해서 유전자 검사도 해봤는데 내 아이가 맞더라고. 남편은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도 제게 호감이 있었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다고 하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아이는 여동생이 맡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여동생은 그걸 빌미로 남편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문자로 협박을 한 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였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아가씨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제 다 밝혀져 버렸으니 더 이상 뜯어먹을 것도 없네. 어차피 오빠랑 나랑 사이도 안 좋았는데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아이는 데려가서 직접 키워. 내가 쟤 때문에 그동안 맘대로 놀지도 못하고 피해가 많았다고. 남편은 나와 아가씨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저도 망연자실해서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자아이가 내 손을 잡더니 저를 가만히 올려다 보더군요. 아직 어린 나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를 텐데 나를 위로하려는 듯이 아줌마 울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어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서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저는 눈높이를 맞추고 앉아서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얼굴이더군요. 그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였지요.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아이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거든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내 피부치도 아닌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몇 번이나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서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들 깜짝 놀라더군요. 특히 친정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부모님을 설득하였지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도 막상 손녀딸을 보더니 마음의 문을 여시더군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철이 일찍 들었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에 우리는 모두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그 아이는 제 딸이 되었답니다.